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23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각종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 181개도 담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보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전달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농자재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강원도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속초시가 지난 주말 폭설 당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 요청한 이동 주차에 응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민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양양군 오색리부터 설악산 끝천까지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1982년부터 추진한 양양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가 적용될 경우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와 부동의로 도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함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보존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발표된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국방, 농업 4대 규제를 해제하거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해 강원도가 산지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라는 기존 비전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미래 산업 국제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새로운 산업,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강원도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산업들을 통칭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제 도시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개정안 초안이 완성됐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국회 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었을 때 분명히 이제 직면하게 될 문제가 그러면 이 특례들이 진짜 강원도의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전과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냐, 거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만들어낼 것인지. 강원도는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원주 백은하토홀에서 열린 원주시 시무식 현장. 원주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감사패를 받은 주인공은 주식회사 명륜당 회장인 이종근 씨. 원주 출신인 이 회장은 원주의 고향사랑 기부금 1호 기탁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현재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나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지난 15일 기준 춘천은 107명이 참여해 1,671만 원이, 원주는 1,586만 원, 강릉 1,700만 원의 기부금이 기탁됐습니다. 횡성군도 1,282만 원, 동해시와 삼척시도 각각 1,040만 원, 1,380만 원의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인 한도가 500만 원까지이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동참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선물도 받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기부액의 30%까지 돌려주는 제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춘천 남이섬 입장권은 물론 강릉 안반대기 관광농원 체험권, 서핑 강습권과 세일요트 탑승권까지 MZ세대까지 아우르는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외지에서 원재료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제조했다든지 아니면 제조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물품들을 지역 특산물로 선정한 그런 답례품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저변 확대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떻게 기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적인 한계점도 많아 주민들의 참여와 홍보,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제설 작업을 위해 요청한 이동주차에 응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폭설 당시 제설 작업을 위해 속초시가 이동주차와 단속에 대해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마다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속초시는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마을버스 개편 시행일을 오는 3월 22일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을 개선해 중앙시장 연장 운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의 중앙시장 진입 횟수는 기존 238회에서 383회로 크게 늘어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익숙한 이 시구는 시인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태워 온기를 전하고도 하찮게 대우받는 연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첨단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이 연탄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연탄값마저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한 장에 800원 하던 게 최근엔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말 1메가칼로리당 65.23원 하던 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89.88원까지 38%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난방비로 쓴 국민들의 지출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가구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월 소득 30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1분기 전기요금이 9.5% 올랐고요.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원도 친환경 농업과 김상호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먼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 오름세가
되고 있어서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자재 구매 가격의 반값을 농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값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6억 원을 포함해서 총 57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네, 이름처럼 이 농업인들의 부담도 반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액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실경작 면적 기준으로 농가 밭으로 구분하여 최소 300평에서 최대 3,000평까지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3,000평 이상 되는 경작 농가도 최대 3,000평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50%로 노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며 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청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부제 요일제로 이루어지며 출생 연도 뒷자리가 16은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자재 전 품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지금까지 진행하던 자체 사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지원 품목을 지정하거나 지원 금액도 시군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사전 문의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향후 지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면서 시행 초기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 친환경 농업과 김상호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치매는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치매 예방법 중에 뇌 나이를 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명 뇌춘하는 방법,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보다 환자 수가 3배 이상 늘었는데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은 요원한 상황.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뇌 나이가 젊은 이른바 슈퍼에이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 점수는 40대, 50대랑 비교를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거의 유사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연구 결과 슈퍼에이저의 뇌 두께는 일반인 뇌에 비해 훨씬 두꺼워 뇌 기능이 튼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에이저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뇌가 더 두껍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많이 유지할수록 뇌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전문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뇌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매 걱정 없는 슈퍼에이저 되기.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아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초대해 뇌 나이 젊어지는 법을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의 공식 주제곡을 편곡해 만든 아카펠라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세계 합창대회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 유명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강릉 세계 합창대회의 주제곡을 편곡해 만든 곡으로 강릉 경포 저류지와 오죽헌, 주문진 등대마을 등 강릉의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됐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는 2014년 리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제8회 세계 합창대회에서 팝 부문과 재즈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한 그룹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